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 구독자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이 현실적인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좋은 얘기, 그리고 좀 듣고 싶은 얘기, 그런 것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채널들 전문가들 많으니까 그쪽 방송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직 시세가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공급이 한풀 꺾였다고 해도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의 동향이나 글로벌 정책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 안정 구간이다, 매수 찬스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당장 무리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을 기다리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90%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종종 이제 저점으로 생각했던 구간 아래로 더 내려가는 종목들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2차전지는 조금 더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급이 확인될 시점을 기다리거나 차라리 다른 안정적인 투자처와 분산을 고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는. 그렇죠. 지금 2차전지 분야가 워낙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서 아직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굳이 지금 불확실성이 이 높은 구간에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 이제 완전히 물량을 뭐 추가하기보다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영상이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고 소통을 하시고 이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윤철중 TV 채널 메인에 어,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링크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지금 입장 요청이 설에 좀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길 날 여러분들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랑 아카데미에서 이제 2차전지 비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축소하자, 필요하면 전부 매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수십 번 이상씩 계속 드렸었어요. 2024년 1월 달에 실제죠. 보시면 2차전지 비중 축소, 이때가 1월 22일. 그 이후에도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에 의존하는 매매하지 마셔라. 매매하지 마시고 2차전지 비중 서서히 줄이라. 금양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2차전지는 재작년 말부터 말씀드리고, 금양 관련해서도 수익 실현, 비중 축소, 금양 매도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작년이죠. 예, 작년 10월 초, 9월 말 금양 2차전지 내년에 보셔도 된다. 순차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비중 축소 의견 드린다. 아, 금양 4만 원대 밑에까지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카데미에서 또 이때도 금양 6만 5천 원 인근 반등 나오면 물량 전량 정리하시고 눌릴 때 다시 잡자. 예? 이렇게 해야지만 주식 물량수 늘릴 수가 있다. 한미반도체 저희 성과 냈을 때죠. 10월 달이에요. 작년 10월 달. 그래서 뭐 지금 금양 같은 종목도 수익 실현 손절을 권유를 했고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고, 당시에는 이제 그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욕설하고 커뮤니티를 나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손실을 줄이거나 심지어 수익을 내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금액, 같은 기간을 투자해도 사람마다 성과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 차이는 결국에는 올바른 정보와 냉정한 판단 그리고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차전지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슨 뭐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당시에도 뭐 전기차 캐즘,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조정, 그다음에 배터리 투자의 축소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들을 직접 이제 해외 관련자들과 소통해 갖고 그 녹취까지도 저희가 아카데미나 이런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할 때 항상 커뮤니티 입장 신청하셔라. 커뮤니티 입장 신청하셔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튜브는 실시간 대응이 사실 어렵고 무료 플랫폼이에요. 투자를 할 때 그냥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관점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유튜브 방송에서는 매수 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호들이 이차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해외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도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부정적 그 전망을 현실적 전망이죠. 내놓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2차전지 주가는 저점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한 그 매수를 추천을 하거나 그런 뉘앙스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해당 그 종목이 몇백만 원 간다는 희망 고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개별 개인 투자분들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예,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그동안 우리가 왜 어떤 근거로 2차전지 비중 축소를 반복해서 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하셔서 함께 좀 소통하는 투자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윤철중 TV가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해왔고 어떤 배경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했는지 좀 납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게요. 혹시 또 이 방송을 다른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저희가 남겼던 커뮤니티 기록과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본인도 과연 데이터를 정확히 읽고 있었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왔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차전지 주가가 고점 대비 70%에서 뭐 많게는 80% 이상 폭락을 하면서 거의 주식 붕괴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고 유튜브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뭐 없앨 것이다. 배터리 시장이 끝났다. 극단적인 전망부터 반대로 이제 뭐 탈중국 공급망 수혜가 오니까 반드시 사야 한다. 이야기가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는 뼈대 있는 팩트랑 데이터 근거로 차분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들도 무조건 사라. 탈중국 그 공급망 수혜니까 곧 오른다. 트럼프 리스크는 사실 귀하다. 과하게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몇천 명의 그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정말 책임감 있는 분석을 지향을 해요. 그리고 항상 산업과 기업의 그 동태와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지 태세 전환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은 항상 감정도 들어가 있고 시장 상황도 거기에 이제 배려되고 다 모든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태세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리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감정으로 투자하면 그 감정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2025년 지금 2월을 이제 뭐 맞이할 텐데 1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캐즘은 새로운 기술이 급성장을 하다가 잠시 정체기에 들어가는 현상이잖아요. 전기차 역시 시장이 빠르게 커지다가 작년부터 수요 정체, 재고 증가, 재작년 말입니다. 일부 지역 보조금 축소, 여러 가지 악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니 침체기가 시작됐다 뭐 얘기를 하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3사 모두 전방업체 자동차 회사들까지도 생산 조절, 재고 조정 이런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고 인력 감축까지 또 유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그러니까 호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발성 호재들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근데 이게 이 전고점을 근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거든요. 미약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실적 타격을 또 입고 있고 그렇죠.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IRA 이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더 도와지고 기존의 IRA 법들이 계속 이 실현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IRA 조항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나 뭐 AMPC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축소나 혹은 뭐 폐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승인들부터 시작해갖고 거쳐야 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한 얼티엄 셀즈 최근에 기사 나왔죠. 3공장을 부분적으로 인수해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라인 신설하기보다 오히려 기존 라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효율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삼성 SDI 역시 지금 설비 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기존 라인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 뭐 투자 속도를 조절한다고 실제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투자보다는 그 조지아 공장, 그 다음에 그 포드 합작 법인에서 수주 물량을 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를 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 있죠. 알아보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비핵심 공정 아웃소싱, 공정 효율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가니라고 있죠. 도가니 비용 절감, 그 다음에 국산 자재 사용 확대 이런 것들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만큼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나? 왜 70% 이상 하락했나? 기업의 실적이 하향이 됐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사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신규 공장, 그 다음에 라인 증설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와 인력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을 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어요. 그리고 23년, 24년도에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 아시아 여기서 이제 배터리 공장 증설이 줄줄이 발표되었었는데 캐즘이 찾아오면서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금리 관련된 그 문제로 성장주에 대한 그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PER, PSR 그 밸류에이션 지표도 급락을 했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고점에서 70% 80% 이상 빠진 거는 거품이 어느 정도 꺼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IRA 전면 폐기가 당장 가능할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 분석이 많지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 심리는 더욱더 고쳐야 냉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산업이 끝났다. 뭐 배터리 붕괴되기 지금 뭐 초읽기다 같은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는 붕괴가 됐지만 산업은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주가는 아작이 났지만 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전동화 로드맵이 계속되고 있고 주춤한 판매량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자체가 감소세로 완전히 아예 180도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은 멀쩡해요. 예,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가는 아작이 나고 붕괴가 되는 것이죠.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랐던 데서 살짝 둔화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기업과 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어, 오로지 희망과 그 다음에 오로지 감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기업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피 같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면은 태세 전환 금세금세 해요. 예. 기업이 성장할 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기적인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원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금 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데이터에 대한 그 근거적인 부분 얼티엄 셀즈 이 상공장 설립 반입 재개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작년 이제 그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건설이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최근에 일부 라인에 장비가 반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초 GM을 위한 그 파우치셀 배터리 공급 용도였는데 GM 물량이 줄어들면서 뭐 도요타 등 이제 새로운 외부 고객사에게 판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다음에 신규로 미시간 그 홀랜드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이미 건설 중이던 얼티엄 셀즈 3공장을 인수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투자 효율이 좋다는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다. 뭐 그리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대응을 위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증설을 계획을 했는데 기존 라인에서 우선 생산하겠다고 전략을 또 바꿨습니다. 태세 전환을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즉 신규 투자 어떤 새로운 공장보다도 이미 지어진 공장의 유휴 라인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카펙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래 전망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도. 거기서도 이제 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IRA 축소, 시도하면 전기차 수요랑 투자 인센티브는 지금부터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AMPC 조항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미국 제조업 활성화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AMPC는 잘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삼성 SDI랑 SK 온의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그 삼성 SDI는 거점별 상황에 따라서 기존 라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규 라인 증설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고 중국 쪽에 있는 그 시안 공장에 투자를 해서 현대차 그룹이 GV90용 배터리를 실제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IRA 그 영향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한국 또는 미국 라인에 분산해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작법인 JV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JV 2차 투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수요가 확신이 서야지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삼성 SDI에서 2027년 상용화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뭐 추후에 봐야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를 잡는다면 향후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큰 축이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SK온에 대한 그 분석을 해드렸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추가 투자보다는 기존 공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닛산의 북미 물량도 추가 합작이나 신규 공장보다는 조지아 공장 혹은 그 뭡니까 포드와 합작한 글로벌 SKA 그 라인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움직임이 다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들도 그 다음에 캐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에코프로도 지금 2024년부터 매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소재 부품 기업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양극재 수요 둔화와 함께 고정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뭐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해도 전방업체로 전가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캐즘과 함께 수익성이 되게 압박이 되고 이게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사가 됐죠. 이동채 전 회장의 그 원가 절감 특명, 예? 비핵심 생산 공정 아웃소싱, 도가니 비용 절감, 국산 자재 개발 이거를 통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려는 어떤 전사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고온에서 금속을 녹이거나 열 처리하는 그 도가니 공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장비 소재를 개선을 하고 해외산 그 장비 대신 국내 기술 개발로 전환을 하려고 조금 어떤 리메이크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주가를 지금 2천직 그래서 아직 저는 뭐 매수하라는 식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어제도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린 뉴딜 종료를 선언을 했고 트럼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 부활이나 이 전통 재료들 쉘, 가스, 석탄, 전통 에너지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 전기차 의무 구매
주정부의 이 배출 규제 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여러 제도들이 지금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뭐 아무튼 보시면 알 거예요. 전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IRA 관련돼서 조정이 오고 전기차 캐즘이 좀 길어지고 이런 좀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불확실성 자체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도 위축된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걸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2차전지 종목군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면 2차전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줄이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섹터로 해외 투자도 진행을 해야 한다. 코멘트 분산 투자에 대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또 금양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열심히 금양을 분석하고 직접 뛰고 이제 했지만 저도 투자를 하고 상승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청산을 하거나 또 비중을 낮추는 것을 권했어요. 불확실성의 징후는 이미 작년부터 나타났어요. 재작년에도 보였고 완성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축소를 하거나 재고 부담을 이유로 생산 목표치를 다 하향 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이 신규 주문 물량이 다 줄어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런 소식들이 사실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23년도 초반만 해도 여러 2차전지 관련주들이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십 배, 심지어 100배 이상 기록할 정도로 미래 성장성이 과도하게 또 반영되었던 점. 이런 때에는 모멘텀이 꺼지기 시작하면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뭐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라이브 방송할 때도 뭐 여러 유튜버들에 대한 그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많은 일부 채널에서 탈중국 공급망 수에는 무조건 확정적이다. 뭐 트럼프가 오히려 친기업 정책으로 AMPC를 강화할 것처럼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지금 뭐 이쪽 채널을 보면 예전부터 그냥 2000년 20% 하락, 30% 하락, 40% 하락, 50% 하락 할 때부터 계속 저점이다라는 식의 그 얘기를 부추기고 있어요. 책임감 없이 단기 급등만을 이렇게 부추기고 하락장에서는 제대로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것들,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비중 축소를 꾸준히 권했던 것이죠. 그럼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2030년, 35년 전동화 목표를 선언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들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공표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지원 정책을 줄인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캐즘 구간이라면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수요 정체가 지속될 수가 있겠고 이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성도 매우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가 소진이 되고 다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전기차 캐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전기차 생산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 주가의 그런 어떤 우상향도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업체가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나 후발주자들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탑티어 기업들 있잖아요. SK온, LG엔솔,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수요 회복 시점에서 가장 큰 과실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의 CBAM 있죠.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자국 산업 보호 정책,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 이런 것들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지역 내 생산, 원자재 공급 규제 강화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장기 투자자라면 산업의 성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깊은 이 조정 국면일 때
장기로 보신다면은 뭐 장기 기회비용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장기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런 정보도 보지 마세요. 한 5년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묻어두고 가십시오. 예, 주가 상관없이. 아예 오히려 본인의 이 관점을 잡고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5년 정도 보십시오. 5년 정도 최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좀 살리고 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산업도 지금 정말 좋은 그 투자 기회들이 많이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저희 커뮤니티 입장을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 6개월에서 12개월 이제 시나리오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IRA 관련 또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조금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거는 뭐 대선 전부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 충격이 엄청 클 것입니다. 네, 시장 충격이 어, 마지막 그 기대감을 다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주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는 일부 종목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또 몰빵 투자를 2차전지에 때려 박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살려서 다른 곳에 분산 투자하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또 이 IRA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의회랑 이제 좀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최악은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최악은 피했다라는 그 안도감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반등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지금 떨어진 게 뭐 7, 80% 이상인데 7, 80%가 이 최악 모면한다고 올라가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점진적인 매수 전략이 낫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저는 예, 뭐 매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수주 구조가 아예 자체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해외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드리는데 무분별하게 그 장밋빛 전망이랑 이런 것들만 그 강조를 하면서 듣기 싫은 얘기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안 보고 이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조회수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알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도 조작 없이 그래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장밋빛 전망만 리스크가 아예 없어요. 지금 이 엄청난 산업의 그 뭐 에코프로 적자 전환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점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면서 구독자들의 클릭,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채널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불쌍합니다. 이 극단적인 묻지마 매수 권유의 폐해라고 봅니다. 2차전지는 미래 가치니까 당장 사라. 저도 미래 가치라고 얘기를 드려왔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이래저래 해서 이래 좋게 봤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관점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2차전지는 미래 가치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모아 가십시오. 너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역으로 호재다? 이런 저는 단순한 자극적인 이런 구호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고 오히려 고점에 물리면 더 큰 손실을 보고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뭐 정보 제공자로의 책임감도 그 인간들은 없는 것이죠. 이차전지 장기적으로 유명한 분야가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산업과 주식을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랑 투자, 금액,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대응법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명확한 리스크를 알려주는 것도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무라면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유튜버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자신이 뭐 완성접체가 다 보였어요 사실. 예? 그래서 커뮤니티 들어오면은 뭐 얘기 나눠봤잖아요. 윤 대표님 진작에 들어올 걸 윤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심지어 작년 초에 계시던 분들 다 손절했어요.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손절하신 분들 지금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차전지 시장은 이런 캐즘 상태로 호재가 적어지고 지금 이런 악재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다면 이 악재가 이제 실현되는 게 이제 하나둘씩 터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수요 둔화랑 재고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으로 인해서 IRA 관련해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이 돼요. 저는 굳이 왜 여기에 투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 투자할 때 너무 많은데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2차전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2차전지에서 대해서 현실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전환을 태세 전환을 하고 유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쯤 2차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것 같아요. 방송이나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저희 커뮤니티에서 2차전지 얘기 거의 안 해요. 다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섹터에. 예? 신재생에너지, 뭐 SMR, 예? 어제도 이제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예? 해외 종목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국내도 2차전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7, 8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중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데 기회비용을 잘 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3년, 5년 뒤에 주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펌핑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전지는 미래다, 저점이다. 이런 것과 같은 그 단순 구호보다는 실적, 투자, 동향 정책 여러 가지 요소들 데이터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판단을 하세요. 내가 이거를 강제 장기 투자를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성향은 장기 투자인가 단타인가 단기적 그런 전략을 꾀하는 나인가 명확히 구분하시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하십시오. 예. 무책임하게 뭐 1분 만에 2차전지 종목 추천 뭐 영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많아요. 2차전지 관련해서 진짜로 2차전지 종목이 뭐 고점 대비 80% 넘게 빠졌는데 이게 진짜 저점 맞나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더 놀라는 건 뭐냐면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언제 사야 되나요? 라고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투자처도 정말 많은데 왜 이토록 2차전지 하나만 고집하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투자를 했어요. 금형이라는 기업에. 좀 진정성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미래산업이다, 뭐 전기차는 대세다 이걸로 PER 100배 넘는 그 종목들도 적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상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투자 과잉, 캐즘, 뭐 완성차 업체들의 그 조정 여러 가지 현상 등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왔고 고평가가 실적 하향과 이 만나면서 주가 급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작년 말부터 2차전지 단기적으로 조심하라. 차익 실현 검토해라. 누누이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뭐 이런 소리 하느냐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비판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너무 과열됐다가 이게 꺼진 전형적인 케이스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이차전지 주가가 야 이거 미친 듯이 빠졌는데 왜 윤철중 대표 여기서 또 조심하라고 하느냐? 제가 지금 최근에만 조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보세요. 1개월, 2개월, 3개월 전에도 70% 60% 빠졌을 때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수적으로 보시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더 빠졌잖아요. 예? 설사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며칠입니까? 1월 30일 날 조심하라고 하고 2월 달에 반등이 와도 이게 정말 건강한 호재성, 산업의 성장과 접목된 그 건강한 우상향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이 와도 금세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반등 구간, 우상향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투자의 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예? 왜 또 제가 지금 조심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기업의 실적이 뚜렷하게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캐즘 구간이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랑 주문 축소가 연장될 가능성을 더 보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전문가들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빠진 건 거품이 꺼지는 과정 중에 일부일 수 있다고 제가 앞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열이 심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차전지 산업의 장기 전망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타이밍과 지금 투자 자금의 기회 비용을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예? 다른 투자처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못 보고 있는 다른 시장들도 많아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에서 이차전지만 말하니까 이런 이유에서 이차전지만 보게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강하게 밀어줍니다. 예? 바로 이차전지 찾아잡자. 어떤 게 좀 저점일까? 사실 차트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근데 지금 진짜 저희 커뮤니티나 아카데미에 투자하고 있으신 우리 가족분들은 다른 분야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직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치주 섹터나 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 경기 방어주, 예? 심지어는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말고도 이렇게 많은 투자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완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투자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와 지금 2025년도에 이끌 그런 부분들. 다양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그 리스크를 잘 타면 자산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는 자금의 기회 비용입니다. 지금 듣기 싫은 분들은 듣지 마시고 커뮤니티 입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 하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는 분만 입장에 계세요. 어차피 이차전지가 회복하는데 예를 들면 2년 3년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걸릴 수도 있는데 그 2년 3년 동안 다른 분야에서 좋은 수익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죠? 다른 기회 뭐 어떤 거요? 성과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다 오픈하잖아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성과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증을 다 해주시고 계세요. 수익 인증도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네. 해외 투자하셔서 이렇게 또 수익 보고 계시고. 아무튼 제가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가요? 솔직하고 조금 또 약간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000지 향후 다시 전성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굳이 언제 사요? 지금이 저점이에요? 라고 이거 집착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자금은 소중하죠. 다른 섹터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2000제 몰빵했다가 80% 손실 본 상황이라면 방법도 다 있어요. 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여러 분야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차전지만 고집하는 건 때론 맹목적인 선택일 수가 있고 실제로 더 높은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2차전지에서 꾸준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도 해외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되게 많고 뒤로는 그래서 저는 계좌를 공개를 하잖아요.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투자도 함께 아카데미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팩트에 기반한 분석을 드리고 성과에 기반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많은 의견이 있으실 텐데 구독자 커뮤니티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 신청해 주시면 함께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하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연휴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철중이었습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